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만TV의 윤성만입니다. 한동훈 깊이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회에서 말씀을 드렸죠. 뉴스 엔진을 쉬는 2주 동안만 한동훈 깊이 읽기라는 코너로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비전과 철학, 생각들을 우리 이 책을 교재로 해서 여러분께 한타 강사로서 핵심만, 요점만 머리에 쏙쏙 집어넣어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한동훈 대표의 철학과 비전, 생각 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보수주의자, 그리고 강강약약이라는 한 대표의 가치관입니다. 자, 책으로 보면 이제 230페이지가 될 건데요. 230페이지 뭐 같이 보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제 말씀을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동훈 대표에게 던졌던 질문이 그거예요. 도대체 정치를 왜 합니까? 정치를 왜 하냐?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 정도의 그 능력과 스펙이면 굳이 정치하지 않아도 즐겁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라방을 보셔서 알겠지만 한 대표가 취미부자입니다. 취미가 되게 많아요. 이것저것 관심도 많고, 그리고 혼자 노는 걸 좋아해요. 누가 같이 안 놀아줘도 혼자서 음악 듣고 책 보고 뭐 혼자 고양이랑 놀고 그런 걸 되게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정치하지 않아도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정치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한동훈 대표의 대답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자기는 무엇이 되려고 정치를 해본 적 없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도 무엇이 되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를 듭니다.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도 내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일을 그냥 무던히 열심히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본인이 한 적이 있지만 크리스마스 때도 이렇게 쉬어본 적이 작년 크리스마스가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때 이제 책을 막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크리스마스 전이었어요. 한 12월 20일인가? 그쯤에 20일인가 21일인가? 그쯤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책을 한 권 쓰려고 한다. 어떻겠냐라고 좀 상의를 하길래 좋다. 책을 당연히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열심히 이제 살아왔던 분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한동훈 대표는 무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법무부 장관 때도 말이죠. 법무부 장관 때도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했던 일들을 좀 쭉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면 투표권 상호주의 도입. 그러니까 중국인이 뭐 제일 많죠. 그 외국인들한테 지방선거 투표권이 우리는 너무 쉽게 부여를 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중국 가서 투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제 바로 잡고, 또 민주당이 자행한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 관련된 수사에 진척할 수 있게 만든 것도 바로 한동훈 전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들이 이제 출소한 다음에도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이걸 만든 것도 한동훈 전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첩법 개정 추진도 한동훈 전 장관이 아니었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간첩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첩은 북한, 주적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잡은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례로 든 몇 가지 것만 보더라도 완전 찐보수, 우파 정치인 아닙니까? 하지만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자꾸 한동훈은 좌파다, 그런 잘못된 프레임,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극우 유튜버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해보고 아니면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극우 유튜버의 그 세계관에 빠져 있는 분들은 다른 뉴스를 안 보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정말 이 진짜 보수 우파구나 라는 거를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동훈의 생각. 저는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이 마인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강강약약. 강강약약.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 경쟁 사회에서는 약자가 억울하게 손해보는 일이 많다.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만큼은 약자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설계되어 있다. 인생의 출발선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약자를 배려하는 원칙이 지켜져야만 갈등과 혼란이 적고 사회 전체가 고루 발전할 수 있다. 강강약약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또 다른 의미의 강강약약, 그러니까 강자는 계속 강해지고 약자는 계속 약해지는 그런 사회가 될 거다.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죠, 경쟁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자를 위한 공적인 보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이 된다. 저는 이 부분도 참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우리 정치를 보면 강강약약이 아니고, 그죠? 강약, 약강이었어요.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고, 그런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 시절, 그리고 전 비대위원장 시절,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죠. 정말 서슬퍼렇던 권력,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그때를 떠올리니까 또 제가 가슴 속에서 또 막 이렇게 화가 올라오는데, 여러분, 대통령, 정말 서슬퍼렇던 권력 대통령을 향해서 강하게 쓴소리할 수 있던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친윤 기득권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뭐 저녁 자리에 불려가서 또 술 마시고 뭐 얘기하고 그러면서 쓴소리를 얼마나 누가 해봤겠습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 정말 자신의 직을 걸고 그렇게 직언하고 충언하고 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초헌법적, 반헌법적 행위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정말 한동훈 대표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저는 그래요. 저는 그냥 멋진 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멋진 형이에요. 멋진 동네 형이에요. 뭐 저하고 인연은 제가 말씀드려서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한동훈 대표가 어렸을 때 살던 고향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살던 고향이 청주시 모충동이라는 곳이에요. 청주시 모충동. 저도 청주시 모충동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30년 동안 청주시 모충동에서 사셨습니다. 30년 넘게 사셨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은 동네고, 그리고 그 동네가 뭐 사실 청주라는 곳이 뭐 서울처럼 큰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뭐 대충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육거리라는 곳에서 해피아워 했잖아요. 그 육거리라는 곳이 어디냐면 모충동에서 그 가운데 무심천이라고 있어요. 무심천. 없을무자의 마음심자. 진짜 그래요. 진짜 없을무의 마음심자인데, 그 무심천을 건너면 육거리 시장이 나옵니다. 거기서 해피아워를 했어요. 근데 모충동에서 무심천을 건널 때 가는 그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뭐 다리가 뭐 이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뭐 서울에 비하면은. 그 다리 이름이 꽃다리입니다. 꽃다리. 동네 이름도 모충동이고, 그리고 하천 이름은 또 무심천이고, 육거리 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또 꽃다리를 건너가야 되고, 상당히 말씀드리고 보니까 좀 토속적인 느낌이 나는데, 어쨌든 그 동네 형이에요. 그런데 멋진 형이었어요. 멋진 형이었고, 사실 이 책에는 쓰지 않았는데, 동희 형이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를 위해서 되게 학교의 불의에 앞장섰던 일화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화가 저는 들어 달고 있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원고에 넣었다가 그 부분을 뺐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 이렇게 좀 자랑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이 책은 어차피 자기 어떤 정치적인 비전과 그런 철학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너무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하고 싶진 않다. 그러면 너무 좀 간지럽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본인이 느끼기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인형 부르면 그 본인이 되게 좀 머쓱해하고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저만 알고 있는 그런 그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의 그 정말 멋진 비어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동료한테 허락 받고 얘기를 해볼게요. 본인의 이야기인데 제가 마음대로 막 떠들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한동훈의 생각 깊이 읽기, 한동훈 깊이 읽기의 두 번째 시간의 결론은 이겁니다. 한동훈은 정말 진짜 보수주의자, 진짜 우파라는 것, 그리고 강강약약하는 사람이다.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할 줄 아는 정치인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정말 멋진 사람, 그리고 동생인 제가 보기에는 멋진 형이다. 그런 말씀을 들어봅니다. 윤석만의 한동훈 깊이 읽기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